네, 2강 현대사회와 범죄 2강 이제 범죄학의 연구 방법 보고 있는데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피해자 조사 연구 관련된 내용을 먼저 이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공식 그 범죄 통계 방법을 먼저 봤는데요. 이 공식 범죄 통계 연구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공식적으로 집계한 공공의 범죄 통계라는 의의가 있죠. 근데 가장 큰 한계가 있어요. 가장 큰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가장 대표적인 연구 방법이 바로 피해자 조사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조사 연구란 이제 조사 대상자의 범죄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조사 방법입니다. 이제 최초의 범죄 피해자 조사 같은 경우에는 1966년에 미국에서 시작이 됐고요. 보통 이제 조사 대상자가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서 시행하는 방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보고식 조사 방법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암수 범죄 문제를 해결하고자 개발이 된 방법입니다. 이제 전수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이제 전국적으로 샘플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국적인 조사 방식을 많이 취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 연구자가 개인 연구 차원에서 조사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고요. 이제 연구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꽤 비용이 많이 들죠. 네. 개인 연구자 몇 천만 원 정도의 연구 비용 가지고는 좀 하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중규모의 예산을 최소 가지고 이제 주기적으로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예산은 가지고 확보를 하고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책연구기관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인데요. 이제 범죄 관련해서는 여기서 가장 많이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기적으로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단위의 범죄 및 피해 실태 파악에 매우 유용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범죄학의 연구 영역을 범죄에서 피해자로 확대했다는데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피해자 조사 연구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유형을 파악했다는 점에서도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트로 넘어가게 되면요. 근데 이제 피해자 조사 연구 같은 경우에도 그쵸. 국가적 차원의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피해자 조사 같은 경우에는 공식 범죄 통계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고 특히 드러나지 않은 범죄를 파악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고요. 전국적인 범위를 대상으로 행하기 때문에 전국적 단위의 범죄 및 그 피해 실태를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방법은 범죄학의 연구 영역을 범죄자 중심에서 피해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범죄 피해자의 성별, 빈부의 정도, 학력, 직업, 지역, 생활 패턴 등을 파악함으로써 범죄에 따라 피해자가 일정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 조사 연구에도 한계가 명백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범죄 피해자가요 매우 주관적으로
조사에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의 객관성을 이룰 수 있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조사 대상자가 실제 범죄로 인한 피해와 범죄가 아닌 경우의 피해를 자신의 주관적인 판단하에 범죄로 인한 피해라고 답변할 수 있습니다. 좀 자기가 직접 당한 범죄 피해에 대해서는 좀 과장되게 대답을 할 가능성이 높죠. 예, 이거는 범죄 사건의 경험이라는 거는 쉽게 경험하는 경험이 아니죠. 굉장히 일생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자신에 있어서 충격적인 사건이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과장되게 혹은 더 그쵸. 어떤 면에서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더 축소되게 또 대답을 할 수가 있죠. 예. 그리고 그래서 이제 실제로 또 범죄 피해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밝히기 싫어서 없다고 대답을 하거나 명예훼손을 당하거나 또 보복이 두려워서 답변하지 않거나 허위로 이제 답변을 하기도 하고요. 피해 사실을 잊어버려서 없다고 하는 등의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사의 객관성 확보 문제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고요. 허위 답변의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 사람은 또 기억력이 이제 정확하지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억력 오류 문제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질문을 물어볼 때 지난 1년 동안 당한 범죄 피해에다 체크를 하게끔 하는데요. 사람은 이제 기억을 할 때 지난 1년 동안이라고 하는데 1년씩 이렇게 정확하게 끊어서 이렇게 기억을 하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2년 전 일도 1년 전 일로 기억을 하기도 하고요. 보통 1년 전 일은 뭐 한 2년 전, 3년 전 일로 기억을 하기도 하고 이렇게 시간 오류 같은 게 일어나기도 하거든요. 예. 그리고 피해자 수와 범죄자 수의 불일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범죄라는 게 1대1로 피해자 수와 범죄자 수가 1대1로 일치해서 반드시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한 명의 범죄자가 여러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명의 범죄자가 한 명의 피해자를 양산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될 때는 집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살인 범죄 같은 경우는 원천적인 조사가 불가능하겠죠. 예, 답변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전국적인 조사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듭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그 외에도 조사 대상자에게서 나타나는 한계 이외에도 조사자가 조사 대상자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고 질문을 하거나 대답을 유도하는 등 부적절한 태도로 인해서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이제 표본 대상자가 대표성을 갖는가의 문제, 뭐 노숙자, 불법 체류자 등 범죄 피해를 밝힐 수 없다라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암수범죄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피해자 조사 연구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만능은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호 보완적인 관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자기보고식 조사 연구가 있습니다. 셀프 리포트 스터디라고 하죠. 예. 면접자의 질문에 대해서 면접 대상자가 자신의 법규 위반 사실을 밝히는 방법입니다. 특정 기간 동안에 규범 위반 사실을 면접과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 당신은 이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물어보는 거죠.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난 1년 동안 당신은 다른 특정 기간 동안에 규범 위반 사실은 면접과 설문지를 통해서 조사하는 건데 지난 1년 동안에 당신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친 적이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당신은 주변 사람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에 당신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답변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상 혹은 없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 방법으로 범죄 현상을 파악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피해자 조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자기보고식 조사 연구 같은 경우에는요, 공식 통계나 피해자 조사의 결과보다 훨씬 더 많은 법규 위반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범죄가 우리가 이런 사실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범죄가 주로 하류계층, 빈곤한 자 또는 흑인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인종 국가니까요. 흑인에 의해서 행해진다는 편견이 있었는데 그 편견을 깼다라는 거죠. 자기가 행하는 범죄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다 보니까 중류계층의 범죄도 무시할 수 없더라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청소년 비행에다가 조사를 적용을 해보니까 청소년 비행 분야에 있어서 굉장히 조사가 잘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소년 비행 조사를 할 때 자기보고식 조사 연구 방법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근데 이제 한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대상자가 여전히 거짓말을 하거나 자신의 법규 위반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는 등의 객관적으로 이제 대답을 안 하거나 그러는 등의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이거 익명성을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경범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솔직하게 응답을 하지만 뭐 교통법규 위반이라든지 가로등 파손이라든지 경미한 파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범죄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지만 강도, 강간, 방화 이러한 아주 중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솔직하게 대답하지 않는다. 네. 그래서 경미범죄를 조사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중범죄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비행, 청소년비행 조사 정도에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참여관찰 연구를 볼게요. 자, 이거는 좀 문화인류학자들이 즐겨 쓰는 방법입니다. 참여관찰 연구 또는 이제 관찰 연구라고도 하는데요. 연구자가 이제 대상자의 행위를 가까이에서 관찰해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얻는 방법입니다. 연구자가 이제 집단의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집단을 관찰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참여의 정도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가 있습니다. 외부 관찰자로서 이제 관찰만 하는지 아니면 또 그 일련의 구성원으로서 참여를 하는지 자신의 연구자로서 신분을 밝히는지 아니면 밝히지 않는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참여 관찰 연구의 급이 이제 나뉘겠죠. 예. 그래서 자료의 질적인 면을 굉장히 강조하는 매우 이제 질적인 연구로 이제 분류가 되는 연구 방법이고요. 굉장히 심층적인 연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회학 연구에서는 참여 관찰 연구로서 이제 유명한 연구가 빈곤 사회를 연구하는 빈곤 연구가 유명하게 이제 수행이 된 연구가 있고요. 검거되지 않은 범죄자나 성공적인 범죄자를 연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범죄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참여관찰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구자 또는 조사자가 대상자와 밀접하게 행동하기 때문에 자기 보고나 공식 통계 등에서 얻지 못하는 행위자의 특징이나 감정 등을 포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잘못하게 되면 행위자와 조사자의 지나친 감정적인 유대감
혹은 관찰 대상자에 대한 조사자의 선입관 등이 조사 결과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이거 옛날 연구, 이게 연구가 굉장히 좀 위험합니다. 그래서 조직범죄나 직업적인 절도범, 마약범 등의 연구에 활용을 합니다. 이제 1990년대 연구에 이제 성매매 이제 밀집 지역 있죠? 거기에 이제 참여관찰 연구가 있었던 연구 사례가 있는데요. 성매매 원인을 연구하는 조사자의 경우 이제 그 성매매 여성에 대한 편견이 관찰 결과에 반영이 될 수도 있고요. 범죄 원인을 이제 빈곤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연구자라면 이건 이제 2000년대에 이제 미국에서 시카고 지역에 미국에서 이제 수행이 됐던 연구 결과인데요. 경제적으로 열악한 조사자에 대한 관찰 시 상대방의 사소한 일탈까지도 이제 범죄라고 예단을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관찰 연구의 또 다른 한계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조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범죄 유형이 굉장히 한계에 제한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자살이나 강간, 살인 이런 범죄자를 연구자가 보는 앞에서 행하는 경우는 없죠. 그리고 목격하게 되면은 연구자가 제지하지 않을 경우 도덕적, 법적 책임 문제가 지적이 될 수 있고요. 이제 시간이 굉장히 오래 소요가 된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구자가 조사 대상자와 일정한 기간 동안 감정적 교류를 해야지만 상대방이 자연스러운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적 비용과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질적으로는 가치가 있지만 쉽게 수행하기엔 굉장히 한계가 있는 방법이 참여 관찰 연구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렵습니다. 그래서 범죄학 연구에 있어서는 거의 대부분은 이제 양적인 연구 방법, 공식 범죄 통계라든지 조사 연구 방법을 많이 쓰고요. 질적인 연구, 참여 관찰 연구라든지 뒤에 나오는 실험 연구도 사실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예, 실험 연구도 좀 어려운 거. 왜냐하면 연구 윤리적인 측면의 책임과 비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실험 연구도 좀 굉장히 어려운 방법이고 참여 관찰 연구도 좀 어려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공식 통계 연구, 피해자 조사 연구, 자기보고식 조사 연구, 그 다음에 사례 연구, 그 정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실험 연구 방법이 있는데요. 실험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정한 장소 또는 이제 지역에서 일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범죄적 환경을 조성한 뒤에 대상자들의 행위를 관찰하는 연구 방법입니다. 이 방법을 수행을 할 때는 집단의 이제 그 실험을 행하는 실험 집단과 그러니까 통제 집단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얼마만큼 변화가 되었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선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을 설정을 해야겠죠. 그러면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등가성, 실험 효과 이외의 나머지의 특징은 등가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전조사와 사후조사를 얼마나 잘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험 연구 같은 경우에는요, 연구의 내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는 데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고요. 비교적 빨리 적은 비용으로 쉽게 개량화할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면은 있습니다. 실험 연구의 내적 타당성을
통제를 많이 하면 할수록 현실 사회와의 자연스러움,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외부에, 그러니까 현실 사회에 적용시켰을 때의 외적 타당성이라고 하거든요. 그것은 떨어지게 되죠. 통제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이 실험 결과를 외부에 적용했을 때 이게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느냐, 그 외적 타당성의 적용 가능성은 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실험 연구는 여러 명의 관찰자가 동시에 실험 집단의 행동을 관찰할 수 있고 기록할 수 있으며 같은 실험을 반복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굉장히 우리 그 폭력 관련해서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어요. 반두라의 보보 인형 실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반두라 되게 유명한 심리학자입니다. 보보 인형은 이제 인형에다가 이름을 보보라고 이름을 붙인 건데요. 인형이 오뚜기 인형이에요. 여러분 오뚜기 인형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툭툭 쳐도 쓰러질 듯 하다가도 중심을 다시 잡는 인형입니다. 그래서 보보 인형 이렇게 주먹으로 때려도 쓰러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이제 중심을 잡고 올라오는 인형,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보보 인형을 만들어서 동영상을 제작을 했다고 해요. 이 동영상에 한 어른을 등장시켜서 보보 인형을 때리게 합니다. 이를 어린 아이들에게 시청한 후에 동영상에 나온 보보 인형과 여러 장난감을 주고 자유롭게 놀게 합니다. 자, 동영상을 보았던 아이들은 보보 인형을 괴롭히고 때리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인형을 때리는 영상을 보았던 아이들은 자연스럽게 모방을 통해서 폭력을 학습하게 되는구나. 그래서 모방을 통한 폭력의 학습 효과를 측정한 실험 연구가 바로 반두라의 보보 인형 실험 연구입니다. 굉장히 유명한 1970년대에 있었던 보보 인형 실험 연구입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한계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이 범죄 연구에 있어서 실험 연구의 한계 같은 경우에는요, 인위적 환경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자연 조건상의 이제 모집단의 일반화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그 한계가 있고요. 연구자가 변수를 조작할 수 있는 환경, 실험 대상을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실험을 통해서 규범 위반을 유도해야 되기 때문에 살인이나 강도, 강간, 방화 같은 중대한 범죄를 행하도록 할 수 없고 경미한 범죄만을 그 대상으로 해야 된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조사 대상자가 자신이 실험 대상자라는 것을 이제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연스럽게 연출할 수 있지만 성인 같은 경우에는 실험 대상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어서 실제와 다른 행동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이제 실험 효과라고 합니다. 자기적인 행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실험 연구를 일정한 횟수 이상 반복하지 않는 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또 사람을 대상으로 일정한 환경을 조성하고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한다는 것이 매우 비윤리적이라는 비난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례 연구, 마지막으로 사례 연구가 있는데요. 자, 이건 특정 범죄자에 대해서 그의 인격과 성장 과정, 사회생활, 범죄 경력 등과 같은 다양한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범죄와 범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내는 방법입니다. 자, 이것은 생애사를 다 쭉 어떻게 자랐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는 거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이제 시간적인
연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종적 연구라고 합니다. 시간적으로. 횡적 연구는 지금 시점에서 판단을 다 하는 거고요. 종적 연구는 수직적 연구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질적 연구이면서 종적 연구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아주 좀 이슈가 됐던 범죄자, 전문 절도범이라든지 사기범이라든지 연쇄살인범, 연쇄방화범 등 특정 범죄인을 연구 대상으로 합니다. 특정한 사례를 연구하여 자료를 수집하는데 깊이 있는 질적 자료의 수집이 가능하다라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사례 연구도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된 사례가 좀 특이하죠. 일반화하기가 곤란하다라는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택된 사례의 부정형성. 그 다음에 이것도 역시 연구자의 편견이 개입될 소지가 있고요. 보통 이 사례 연구는 생애사 연구도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특정인의 생애를 연구하며 일기나 자서전, 편지, 전기 이런 것 등이 분석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범죄학의 연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해서 봤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